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입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이신 양세준 작가님을 또 모셨는데요. 양세준 작가님 인사해 주셔야죠. 네, 전문가인 척 전문가인 양세준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의 전문가가 되실 것 같아요. 그게 사자인 거잖아요. 아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네, 나는 전문가다라는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근거는 다 없진 않아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대충 끼워 넣고 있는데 오늘 할 얘기도 어쨌든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네, 그렇죠. 전문성이 없는 분야는 아닙니다. 왜 변명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왜 변명하세요? 제가 믿고 전문가로 모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양세준 작가님께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부분은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던 연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양세준 작가님과 함께 연출 전문가로서 모시고 연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다라고 했더니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었어요. 연출에 그렇군요. 대한, 네, 그만큼 연출에 대한 그 많은 시청자분들의 어려움이 있으시다거나 혹은 대체 연출이 뭔데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나 혹은 연출이 뭐지? 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함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그 연출이 무엇일까? 웹툰에서 연출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거든요. 왜 우리 드라마에서 연출이라고 하면 드라마가 처음 기획되고 완성되어서 내보낼 때까지 모두 다 총괄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치자면 웹툰 작가는 작가이자 연출가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전체의 웹툰 기획부터 내보이는 것까지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공정을 이야기하는 건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웹툰에서 연출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가 불명확한 이유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네. 한 사람에게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분야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연출이지? 라는 생각을 스스로 끊을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끊기가. 그렇네요. 사실은 그 프리랜서 작가들이 항상 하는 이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근이 없는 게 장점이지만 퇴근도 없는 게 단점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업무 시간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딱 끊어지지가 않는 것처럼 업무 과정도 내가 지금은 스토리를 쓰고 있어. 지금은 기획을 하고 있어. 지금은 연출을 하고 있고 지금은 작화를 하고 있어. 이렇게 딱 나누기가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스토리를 쓰면서도 연출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을 때가 있고 작화를 하면서도 또 연출적인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있을 때가 있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롤이 정확하게 막 나뉘어 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연출부가 하는 일이 연출에 해당한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저희는 내 안에 연출자도 있고 내 안에 시나리오 작가도 있고 내 안에 그 조명 감독도 있고 내 안에 배우도 있고 다 그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사전적인 정의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만화에서의 연출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해보면 조금 감이 잡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만화에서 연출은 어떤 부분을 말할까요? 원래 연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그 분야는 사실은 영상 더 그 이전에 연극으로 네, 가야 네.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거는 사전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각본을 바탕으로 배우의 연기, 무대 장치, 의상, 조명, 분장 따위의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도하여 작품을 완성한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거의 다잖아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네.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대본은 텍스트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대본을 무대 위에 올리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시각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시각화해서 전달할 것인가. 그렇죠. 예를 네. 들면 지금 이 파트에서 이 장면에서 홍난지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무대 왼쪽에서 등장시킬 것인지 오른쪽에서 등장시킬 것인지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게 할 그쵸. 건지. 원작에는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홍난지가 나왔다 이렇게 써 있는데 네네. 이거를 감독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연출자는 왼쪽에서 등장시킬 것인지 혹은 위에서 떨어뜨릴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임팩트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옷을 입고 등장을 시킬 것이고 어떤 표정으로 등장을 할 것인지 조명은 그때 어떻게 때릴 것인지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시각화하는 과정을 어떻게 진두지휘할 것인지가 결정하는 그 선택권 자체가 연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화에서라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본을 무대 위로 올리는 것
텍스트이라고 한다면 만화에서는 텍스트를 이미지화하는 과정이 연출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설명이 될까 싶어요. 아, 텍스트를 이미지화 시킨다. 네, 내용을 시각화하는 과정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드로잉력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는 뭐 배우는 그것을 연기로, 조명 감독님은 조명으로, 카메라 감독님은 카메라로 이거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드로잉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작화의 영역으로 쉽게 그냥 퉁쳐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작화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떤 구도로, 어떤 순서로, 어떤 그 카메라 워킹으로 그려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연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웹툰을 만들거나 출판 만화를 만들거나 어쨌든 만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연출적인 선택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과정은 아무래도 콘티죠. 그렇죠. 아무래도 머릿속에 있는 텍스트나 혹은 텍스트로 정리한 뭐 스크립트 같은 그 얼개를, 텍스트로 짜여진 얼개를 시각화하는 과정은 확실히 그 썸네일 를 그쵸. 연결시키듯이 네, 스토리보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만화에서는 콘티 만들기. 네, 네.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영상물에서는 스토리보드라고도 부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콘티라고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과정이 우리가 얼개로 그려보는 그 과정이 연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고, 네네. 근데 거기만 연출이고 그 이외의 과정은 연출이 아니냐라고 말하면 또 여기서는 또 이야기가 복잡해지기는 해요. 그쵸. 사실 편집 과정에서도 연출적인 부분이 들어가고 스토리텔링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분명히 연출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그럼요. 때문에 네. 우리가 저희 웹툰스쿨 팟캐스트 할 때도 연출 파트를 한 3회 3회 연속으로 연속으로. 다뤘었잖아요. 네. 그때 재밌었던 게 이제 수업을 담당하고 다들 교수님들이 다 각각 다른 수업을 담당하고 계시지만 네. 모두의 수업에 연출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연출이 만화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더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마스터하기는 어려운 분야다 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전적인 의미나 그리고 넓게 확장시켜 보면 전 작업 전체가 네네. 연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흔히 연출이 가장 어려워요, 웹툰 과정에서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어느 정도는 콘티를 어려워하나 보다라고 퉁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전에 웹툰스쿨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연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저는 당연히 연출 파트는 콘티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각각 제각각 생각하는 연출의 어떤 방식이랄지 혹은 범위가 다 달라서 그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고 흥미로웠던 부분이에요. 네. 네. 이게 그 만화를 작업할 때 자칫하면 스토리 작가랑 작화가가 싸우게 되는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간 단계이다 보니까 연출을 누가 하느냐 혹은 누구의 스타일에 더 방점을 찍어주느냐가 그럴 수 게임이 있을 것 되기도 같아요.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또 어떤 스토리 작가분들은 콘티까지 직접 짜시는 분들도 있고, 그쵸. 또 그런 거 하면은 작화가에게 모든 걸 맡기는 분들도 있고, 작업 방식이 다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파트가 나뉠 경우에는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확실하게 되어야 돼요. 그럴 것 같네요. 내가 글 콘티까지만 짤게, 네가 그림 콘티부터 네가 해줘 라든지, 그림 콘티의 1차는 네가 짜되 2차에서 내가 조금 수정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어줘 네. 정도의 얘기는 서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면 서로 왜 내 영역을 침범하지? 라거나 혹은 반대로 왜 이것까지 나한테 시키지? 라는 식으로 서로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신인들끼리 협업하는 경우에 상당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연출이라는 게 원래 좀 이런 경향이 있다. 스토리부터 그쵸. 작화 중간에 얽혀 있는 분야다 보니까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거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양세준 작가님은 작화가로서 활동을 해보신 적 있잖아요. 네네. 글과 그림을 모두 다 해보신 적도 있고 작화만 담당해서 해보신 적이 있는데, 그러면 작화가로 활동을 할 때 상세하게 연출이, 그러니까 콘티가 정말 상세하게 그 컷 안에 얘는 어디 위치해야 되고 막 말풍선이 어디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상세하게 오는 게 좋던가요? 아니면 조금 글 콘티 정도로만 오는 게 좋던가요? 이게 작가마다 다르잖아요. 네네, 성향이. 작가마다 제 다르겠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네. 하는 거니까 네. 저는 너무 상세하게 지시해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요? 저는 제 연출 스타일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텍스트를 읽었을 때 제가 떠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리는 게 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좀 많이 바꾸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작업했던 인간의 온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스토리는 이제 이재익 작가님 쓰시고 제가 작화를 담당했었는데
그 경우에도 이재익 작가님께서 이제 영화 쪽 시나리오 작업을 많이 해보셨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건데, 내가 만화 작업은 처음이니까 나는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에 해당하는 작업만 할 테니 네가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연출은 네가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전권을 일임 받았으니까 이야기의 순서를 좀 바꾸기도 하고 장면을 일부러 누락시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제가 좀 자유도가 높게 작업을 했고, 저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합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재익 네. 작가님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 이게 얘기가 안 돼 있는 상태면 자칫하면 왜 얘가 내가 쓴 글을 맘대로 고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왜 이런 것까지 나한테 시키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작가분들마다 어떤 스토리 작가분은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물의 신발 색깔까지 다 지정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콘티가 나오고 나면 여기서는 이것보단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라는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건 저분의 전문 영역이니까라고 생각하고 터치를 안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서 요거는 각각의 파트너마다 서로 성향을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전적으로 개인적인 양세준 작가의 의향이고,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웹소설을 웹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각색 작가가 따로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그 연출이 시각화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경우에 각색 작가가 있을 경우 작화가의 임무는 어느 정도는 자유도가 좀 덜 하지 않을까? 좀 덜 그렇죠, 자유롭지 아무래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드네요. 근데 이제 그것도 회사마다 조금씩은 분위기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작품마다 회사마다. 네. 어떤 회사는 웹소설 원작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각색을 좀 추구한달까? 그렇죠. 선호하는 곳도 있고, 네. 그런가 하면은 만화랑 웹소설은 아무래도 문법이 다르니까 좀 많이 내용 순서도 바꾸고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곳도 있고, 그거는 조금 그 기획자분들 혹은 회사의 분위기에 따라서도 또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이것도 노블 코믹스는 대부분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각색 작가라는 포지션이 아예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각색 작가분이 연출을 일임하고 계시니까 작화가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그림 작가를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 연출에 대한 자유도가 낮아지는 경향은 있죠. 전체적으로 경향은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말씀,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웹툰의 개념까지 좀 어떤 식의 범위를 우리가 잡는지는 사실은 개인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영역을 나는 어떤 부분까지 웹툰의 연출이라고 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자기 혼자라도 결정을 하고 혹은 상대방이랑 좀 이렇게 합의를 한 다음에 작업을 해 나가는 게 좋다. 근데 일반적으로 웹툰 연출이라고 했을 때는 글을 시각화하는 그런 과정을 일컫기 때문에 콘티 작업에 해당한다.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왜 연출이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개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웹툰 연출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방금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만화 연출 좀 더 크게 봤을 때 만화 연출 자체가 어려운 이유라면, 웹툰 연출이 왜 더 어려운가? 더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움을 느끼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웹툰이란 이건 되게 단순한 이유예요. 웹툰이란 매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데이터가 없어요. 진짜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왜 그러냐면, 그 연출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 위에 올리기 위한 과정 혹은 스크린으로 옮기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자면 무대 연출이랑 스크린 연출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영화 연출이랑 연극 당연히 연출이 다른 이유는 없죠? 되게 당연해요. 보여주는 방식이 다르기 그렇죠. 때문이거든요. 네. 이걸 생각하면 만화 연출이 다른 이유는 만화라는 종이 매체로 보여주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인데, 웹툰으로 오면서 보여주는 방식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웹툰 연출과 출판 만화 연출은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같은 점이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출의 공통점들은 다 있거든요. 뭐 영화든 연극이든 만화든 다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화 연출이랑 출판 만화 연출과 그 웹툰 연출은 마치 스크린과 연극처럼 다 무대에서 뭐 그 배우가 연기를 하고 보여준다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결국 연출 방식이 다른 것처럼 보여주는 방식이 다르면 연출 방식도 달라지는데, 이게 우리가 작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동안의 이야기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렇죠. 요런 단계를 거치면 깔끔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크게
망가지지 않더라라는 식의 이제 지도책을 만들어 놓은 건데 웹툰은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 보니까 비교적 되게 신생 매체잖아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적어요. 다른 분야에 비하면. 네네. 그래서 웹툰 연출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고 말하기엔 웹툰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된 데다가 그게 모바일을 중심으로 발전한 지는 또 더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분야이다 보니까 그걸 공부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렇다면 지금 그럼 작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연출을 하고 있느냐 네. 혹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고 있느냐를 이야기하자면 적어도 제가 수업하고 있는 방식은 출판 만화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는 출판 만화 연출과 영상 연출법을 섞어서 가르치고 있고 네네. 저도 실제로 작업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하자면 두 가지를 다 배워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 출판 만화 연출과 웹툰의 연출을 그러니까 출판 만화 연출과 영상 연출의 일부를 어느 정도 알아야 웹툰 연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럴 때는 예를 들면 뭐 180도 법칙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영상 연출법이거든요. 연출법이죠. 근데 그동안 출판 만화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다 들어맞진 않았어요. 이거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네. 영상 연출에서는 정확하게 들어맞지만 출판 만화에서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웹툰을 할 때는 둘 중에 뭘 따라야 될지가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두 가지 기준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는 사람은 이 중에서 나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가 네. 같은 것들에 대해서 더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만화 연출 자체도 그 영화라고 하는 연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연출이 그러니까 몽타주 기법이 만들어지기 전,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연극 연출처럼 고정된 카메라의 시선으로 연출이 그냥 쭉 그냥 말풍선만 나오고 등장인물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좀 정적인 연출을 했었는데 몽타주 기법이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지고 그게 정통한 혹은 이게 표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기법들이 굉장히 그 만화 연출에도 많이 적용이 되었었죠. 네네. 그래서 영상 연출을 어느 정도 통달하고 있으면 만화의 연출도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카메라로 어떻게 찍느냐, 혹은 이 두 사람 간의 간격을 어떻게 줄 것이냐, 혹은 이 공간 안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고 어떤 식의 그 화면으로 보여줄 것이냐, 앵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등등이 굉장히 그 영화 연출 이론에 많이 빚을 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면 만화는 지면 만화대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면 만화에 또 적합한 형태로 또 많이 또 그 뭐라고 할까요? 응용이 되었다? 혹은 네네. 정립이 되어 있었죠. 독자적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면 만화 연출과 영상 연출이 굉장히 많이 혼재되어 있어서 웹툰 연출만의 특성이라고 할 것이 사실은 좀 아직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의미로는 네. 그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가마다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작가는 출판 만화에서 오래 활동해 오시던 분들이 웹툰으로 넘어오신 경우에는 네. 그 출판 만화 문법에 정통했던 그 방식을 조금 어레인지해서 웹툰 형식으로 바꾸신 분이 있고 그런가 하면 지금 최근에는 애니메이션을 전공하셨거나 영상 전공하시다가 그쵸. 웹툰 하신 분들 많거든요. 네네. 뭐 프리드로우 그리신 맞아요. 전성 네, 작가님도 작가님은 그렇고. 연출 자체가 굉장히 영상 네, 연출에 가깝잖아요. 맞아요. 그런가 하면 또 청강대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오칸돌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애니메이션 전공하셨거든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서 애니메이션 전공하신 분들은 조금 더 영상 연출에 익숙하신 분들이셔서 그걸 그냥 웹툰에다가 바로 적용을 해도 예전에 출판 만화에서는 어레인지가 필요했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더 영상 연출 그대로도 많이 가져올 수 있어서 그게 또 그분의 특색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두 경우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고 있지만 독자들 입장에서는 다 웹툰이지 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정립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 혼재되어 있는 것이 웹툰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연출되고 있는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영상적인 연출의 룰을 갖고 해도 상관없다. 맞아요. 그리고 네, 지면 연출의 어떤 룰을 갖고 그 기준대로 세로로 잘 나열이 된다면 상관없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읽기에 편한 것, 가독성만 맞아요. 주어진다면 그 어떤 방식이든 독자들은 관계없다고 느낀다라고 네.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건 없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게 되게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쵸. 사실은
가능한 선택지가 되게 많은 거이기도 한 거라서 그쵸. 축복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쵸. 근데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것만 길이라고 차라리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그쵸. 외우게.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외우고 수도 있을 것 싶은 같아요. 거죠.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출판 만화랑 웹툰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웹툰 연출만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 출판 만화랑 웹툰을 비교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웹툰 연출만의 특징을 이야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이 얘기를 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냐면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하는 부분인데요. 웹툰 연출과 출판 만화의 연출은 이렇게 달라. 웹툰과 출판 만화 이렇게 달라라는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가끔 전혀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100이면 100 다 다른 걸로. 근데 사실은 같은 점이 90%고 다른 점이 10%인데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예외를 외우잖아요. 그쵸. 그거랑 마찬가지로 사실 웹툰이랑 출판 만화는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 목적이 같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훨씬 더 많아요. 그쵸. 그런데 다른 점이 한 10가지 있다면 100가지 중 10가지라면 그 10가지를 교수님들은 학생들한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 가끔 착각할 수도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린 거고요. 네. 어쨌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보가 진행되는 방향이 출판 만화에서는 가로가 위주였다면 그쵸. 웹툰에서는 세로가 위주가 됐다라는 거. 요거 네.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보셔도 쉬울 텐데 그 과정에서 오는 차이점이 페이지를 넘긴다라는 그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에도 되게 차이가 커요. 그쵸. 그러니까 이야기를 보는 과정에서 행위의 분절이 생기잖아요. 내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기 전까지는 첫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에 있는 한 10컷에서 12컷 보통 한 페이지에 한 5컷, 6컷 들어간다 치면 한 10컷에서 12컷 정도를 한꺼번에 보고 있다가 넘겨서 다음 10컷에서 12컷을 한꺼번에 보게 되는 그게 출판 만화의 굉장히 큰 특징이고 그쵸. 웹툰은 마치 영상처럼 우리가 분절 없이 그냥 쭉쭉쭉쭉 내리면서 보다 보니까 한 컷을 보고 그 다음 컷을 보고 그 다음 컷을 보고 하는 동안 내가 이 컷을 보는 동안은 그 전의 컷이나 그 전 컷은 이미 내 시야에서 사라져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연출 방식의 차이가 되게 많이 생기는데요. 맞아요. 출판 만화 같은 경우에는 펼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컷 정도 한꺼번에 보이다 보니까 이 12컷이 구도가 다 비슷하면 되게 지루해져요. 그래서 출판 만화 하던 시절에 그 문법대로 그냥 출판 만화 이렇게 자기가 낙서하던 대로 그려가지고 보여주면 교수님이나 혹은 동료 작가들이나가 너무 단조로운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옛날 만화가 지망생들은 거기에 대한 그 강박이 있어요. 그쵸. 카메라를 계속 움직여야 된다라는. 근데 그게 출판 만화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웹툰은 이 강박에서 저는 조금 벗어나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연출이랑 좀 비슷한 지점인데 한 컷을 보고 나서 넘기고 다음 컷을 보고 또 다음 컷을 보고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카메라가 너무 많이 움직이면 연결이 맞아요. 안 돼요. 연결도 안 되고 잊어버리죠. 그 네. 전에 있던 걸 잊어버리니까 네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연결성을 더 중요시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예전에 만화는 너무 계속 구도가 그대로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억지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서. 네. 이 경우를 저는 이제 카메라를 움직였다라고 안 하고 카메라를 휘둘렀다라고 말하는데요. 아, 맞네요. 이건 네. 휘두른 거다. 이건 가요톱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적 없이 그냥 움직인 거네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원고를 가지고 오면 피드백을 해주다 보면은 여기서는 카메라를 왜 움직인 거야? 여기서 왜 그치. 롱샷을 만든 거야? 맞아요. 라고 말했는데 대답을 잘 못하다가 지금까지 너무 얼굴만 클로즈업한 것 같아서 한번 빼야 될 것 같아서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되게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혼내진 않지만 네. 어떤 느낌이냐면요, 예를 들면 저랑 홍란지 교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밖에 나가면서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홍란지 교수님이 윤승 교수님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점심은 부대찌개를 먹었고 점심에는 뭐 스파게티 먹었고 저녁에는 뭐 내일 이따 치킨 먹을 거니까 오늘은 부대찌개라고 갑자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그쵸? 하겠죠. 왜 그래?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너무 같은 템포와 같은 목소리 크기로 이야기한 것 같아서 한 번쯤 바꿀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수님 저랑 친분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쵸.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좀 심적으로 힘든가 보다. 그렇죠. 병원을 보내고 싶어지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화 연출은 결국은 이야기하는 방식이라서 결국은 의사소통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쯤 한 번쯤 방식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바꾸면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쵸. 부대찌개라고 소리 지르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네요. 근데 카메라를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신인 때는 특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단조로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쯤 한번 바꿔줘야지 네. 라고 생각하고 카메라를 움직이면 난데없는 데서 소리를 지르거나 맞아요. 난데없는 데서 갑자기 말을 느리게 하는 것처럼 대화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카메라는 물론 단조로운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휘두르는 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걸 도저히 모르겠으면 기본적으로 그냥 미디엄샷 정도로 가고 가다가 내가 강조해주고 싶을 때 내가 뭘 강조해주고 싶으냐에 따라서 표정을 보여주고 싶으면 클로즈업을 때리고 혹은 두 사람의 관계 거리라든지 포즈 같은 걸 강조해주고 싶으면 카메라가 뒤로 가주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 우선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단조롭지 않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단조로우니까 지금쯤 움직일 때가 됐다 라는 이유로 연출에 변화를 주기 시작하면 오히려 혼란을 주기 쉽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혼동스러워하는 부분이고 저는 작가가 아닌데도 콘티를 봐달라고 오는 학생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 저도 그 똑같은 부분에서 여긴 왜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거는 내 가독성을 해쳤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왜 갑자기 여기에서 카메라 앵글이 바뀔 이유가 뭐지? 내가 중요한 부분인데 놓쳤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물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는데 그냥 카메라 앵글이 바뀌었다면 그건 내 가독성을 해친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학생 표정만 보면 그쵸. 알아요. 이유가 없구나. 이유가 없다. 근데 그러는 이유도 알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과 또 면담을 하다 보면 그래도 학원에서 2페이지 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연출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저는 잘 모르고 그냥 했어요. 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입시미술을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시는 학원도 있지만 간혹 정말 암기식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네네네 맞아요. 좀 문제인 겁니다. 이게 뭔가 네가 3점 투시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원고 2페이지 안에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저희 채점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그냥 진짜로 가독성이 있고 내용이 잘 전달되고 그게 더 중요하지 이 학생이 왜곡 투시를 쓸 수 있는가 이런 데다가 점수 매기지 않거든요. 왜곡 투시 그거 어디에 쓴다고. 쓰기는 쓰는데 그게 그렇게 만화가가 되는데 필수적이냐라고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할 수 있으면 좋게 하겠지만 뭐 딱히 안 써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왜곡 투시 쓰면 탈락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건 가독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목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라는 게 연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시각화를 할 때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강조하지 않고 그냥 무르르듯이 넘어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만 연출을 잘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이쯤에서는 강조해 줘야 될 것 같아요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부대찌개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홍난지 교수님이나 저나 학생들 피드백할 때 여기는 왜 이렇게 했니라고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방금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그러니까 의도잖아요. 의도. 그러니까 연출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좋은 연출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아까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이 연출에 대해서 그 반응이 되게 뜨거웠다. 연출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까지 오셨다면 만화 연출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만화에 대해서 꽤 진지하게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처음 접근할 때는 만화는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 감춰져 있는 연출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면 기본적으로 만화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든 평론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든 그리고 싶어하는 사람이든 만화에 대해서 꽤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은 입장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출적인 목적, 의도가 정확하게 정비가 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내가 이번 회차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장면이 뭔지, 내가 지금 이번 회차에서 제일 강조하고자 하는 주인공의
변화가 어떤 건지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자기 안에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헛것이 될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네. 그래서 의도와 목적을 명확하게 가지시고 연출에 들어가라. 그게 콘티를 시작하기 전에 작가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많은 지망생들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면서 스킬을 배우는데 사실은 그 스킬을 잘 쓸 수 있으려면 왜 내가 이걸 하지? 라는 것에 대해서 목적의식이 명확할 때 그 배웠던 스킬을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연출에서도 똑같이 그런 식의 어떤 의식의 흐름대로 혹은 내 필요성이 그런 식으로 흘러갈 텐데 사실은 왜에 대한 것들이 정립이 되면 좀 내가 뭐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명확해지고 어디에서 강조할 것인지도 좀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연출이 막힐 때 유용한 방법 같다라는 식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수업하다 보면은 듣게 되는 질문들이 네. 매년 거기인 질문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물론 되게 참신한 질문이 나올 때도 있고 개인적인 질문은 그렇게 나오지만 학생들이 같은 과정에서 그 수업을 듣잖아요. 예를 들면 2학년에 올라와서 제가 하고 있는 장면석 연출 수업을 듣는다거나 그러면 1학년에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2학년에 올라왔을 때 연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는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아마 연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슷비슷한 질문들, 의문점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한 컷 안에서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 언제 하이앵글을 쓰고 언제 로우앵글을 써요? 라든지 지평선을 가끔 기울일 때도 있던데 그거는 연출적인 효과가 뭔지 네네. 그거 모르고 쓰면 이제 또 부대찌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대찌개라고 소리 지른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지진 난 거 되죠. 카메라 한 번쯤 움직여보고 싶으면 그게 휘두른 거거든요. 그건 언제 쓰면은 의도가 맞는 거고 언제 쓰면 휘두른 게 되는 건지에 대한 구분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또 2부에서 네. 나눠보도록 하면 이렇게 좋을 것 또 같아요. 2부로 알맞은 시간에 넘겨주시는군요. 네, 이런 게 연출이죠. 의도가 명확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 사실은 저희가 어떤 부분은 1부에서 다루고 2부에서는 어떤 부분을 다뤄야죠 라고 미리 명확하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적재적소에서 딱 끊을 수가 있었답니다. 그렇죠. 분량에 대한 합의도 있었고. 네. 시간을 보니 딱 그 시간이 되었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항상 1편보다 2편이 조회수가 낮다고 양세준 전문가님께서 조회수에 굉장히 신경 쓰는 타입입니다. 일생을 볼멘 그렇게 소리를 살아왔거든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걸 왜 걱정하시지? 아니 조회수를 고민할 거면 구독, 좋아요 우리 해달라고 애걸복걸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가요? 아니요. 근데 어쨌든 1부를 봤으면 2부도 봐야지. 사람이 의리가 있지. 저승사자 특집 2부 보고 오세요. 얼른.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대요, 여러분. 네, 왜 저승사자 1부만 그렇게 조회수가 높냐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내가 뭔가 이분을 너무 맹숭맹숭하게 봤다. 내가 너무 맹숭맹숭하게 이걸 운영하고 있나 보다라는 아닙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도와드리러 왔는데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1부 갔다 올라가서 조회수가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고 기뻐했는데 2부가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한참 떨어지는 거예요. 1부에 비해서. 그래서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홍보를 열심히 안 했나라고 고민되기도 하고. 아니에요. 무슨 그런 고민은 제가 할게요. 제가 더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소극적이었어서. 네, 죄송했습니다. 네, 모셔놓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2부에 진짜 중요한 FAQ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 2부에서 다 할 거예요. 네, 진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질문들은 2부에 저희가 마련을 해뒀으니까 2부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의 연출 특집 1부는 양세준 전문가님을 모시고 함께 해봤습니다. 네, 저는 재미의 이유의 홍단지였고요. 만화가 양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 기다려주세요.